예,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여야 대선 주자들을 꾸준히 만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8일이죠. 8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대선 경선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합니다. 이른바 2차 컷오프. 2차 컷오프의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우선 4등 경쟁. 즉 빅3는 뚜렷한데 4등 순위가 지금 엎치락 뒤치락이어서요. 이 4등을 누가 하냐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 두 번째는 1등 경쟁입니다. 홍준표,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중에 누가 1위로 컷오프를 통과하는가. 물론 이게 공개는 안 됩니다만 뭐 후보들 사이에서는 이게 다 알려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걸 두고도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이죠. 자, 오늘은 홍준표 후보를 만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인터뷰 요청을 저희가 일찌감치부터 넣어 놓았는데 아직 답이 없어서요. 조금 더 기다려 보기로 하죠. 자, 홍준표 후보 인사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는 제가 무야홍 하면서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은 예. 돌돌홍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별명이 요즘 많으세요. 이상하게 됐어요. 아니, 돌돌홍은 이건 무슨 뜻입니까? 돌고 돌아서 뭐 홍준표가 또 된다 그 뜻이겠죠. 아, 돌고 돌아서 결국은 홍준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래요. 예. 아, 내일하고 오늘하고 이틀 동안 투표가 진행되고 발표는 모레고 어제는 TV 토론하시고 우선 어제 TV 토론 소감부터 한 말씀 들을까요? 어제는 좀 차분하게 했죠. 아, 어제가 그게 차분한 거였습니까? 어제 굉장히 치열하던데요. 뭐 치열할 필요가 없죠. 지금 4등 싸움이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4등 하시려는 분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는 그런 토론을 한 셈이죠. 아하. 가능하면 질문을 그분들이 많이 하는 그런 식으로 토론을 어제는 한 것이죠, 뭐. 그렇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어제 토론은?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자, 4차 컷오프. 지금 뭐 4등 싸움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홍준표, 윤석열 두 후보는 1등 자리를 놓고도 이왕이면 1등으로 통과되고 싶다 욕심이 있으실 텐데 자신 있으십니까? 사실 그게 1등, 2등은 이번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게 공개도 안 될 뿐더러 별 의미도 없고 이제 30% 적용이 되는 당원 투표 성향만 보면 되는 거죠. 당원 투표. 아직 그게 이제 아직 한 달 가량 남았어요. 예, 최종이. 한 달 가량 남았기 때문에 판이 어떻게 또 판세가 바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아니 근데 윤석열 후보는 계속 그 역선택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 국민의힘의 그게 의의가 없는 게 최근에 데일리한 여론조사에 보면 제가 본선에 나가면 이재명 후보하고 호남 지역에서 59대 28이 나와요. 그게 한 60% 정도 이제 이재명 지사를 찍고 저에 대해서도 27.5인가 28 정도가 나와요. 예. 그 역선택입니까? 그거 아니죠. 아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계속 위장 당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새로 가입한 당원 중에 위장 당원이 상당수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역선택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던데요. 나는 거꾸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역선택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 위장당원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당의 김재원 최고위원이 민주당 대의원으로 등록했잖아요. 맞습니다. 자기가 등록했다고 자랑까지 했잖아요. 자랑을 추미애 후보 찍겠다 나는 그러셨죠. 이번에 찍었다고 합디다. 그런 사람이 위장당원이지. 지금 그런 사람이 많겠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나는 얼마나 비상식적이면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 조직적으로 못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지금
20, 30대, 40대까지가 한 15만 명 이상이 들어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표는 저한테 오니까 이제 뒤늦게 위기감 느끼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건 참 그렇죠. 참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면 당내 예. 경쟁자가 뭐 윤석열 후보니까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가보자면 윤석열 후보 손바닥에 그 왕자예요. 임금 왕자. 예. 그걸 두고선 홍 후보께서 부적 선거다, 무당 선거 하려는 거냐 이런 비판을 하셨는데 그거 어제 윤 후보는 토론회에서 지지자가 써준 거라 거절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 듣고는 조금 납득이 되셨어요? 납득 안 되죠. 안 되세요? 안, 아니, 지지자가 써줬다, 그 아파트에 같이 살던 주민이 또, 글을 올린 걸 언론에서 봤는데, 그 거짓말이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시더만. 근데, 그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죠.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그랬다는 게. 그거는, 내가 솔직히 그런 걸 돌파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중요한 거는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예.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차라리 내가 정치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초조하기도 하고 또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토론 나가려고 하니까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본인이 직접 그렸다고 여전히 생각하세요? 누가 그랬겠어요? 아니시래요. 윤 후보님은 안 그리셨다는데 왜 자꾸 윤 후보님이 그리셨다고. 아니, 날 참 말을 하는 게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그거를 돌파하는 방법은 정직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 사이에 이제 윤 후보가 처음 정치판에 들어와서 뭐 매일 일일 망언하다시피 했는데 그 망언하고 난 뒤에 그걸 해명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내가 보니까 실망하기 거지가 없는 게 그런 식으로 이제 거짓 해명을 자꾸 하니까 말에 말이 붙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선 뭔가 상황이 터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래 대처하면 안 되죠. 예, 지금 이제 왕자 논란도 해명이 좀 납득 안 간다 그런 말씀이신데 이제 홍 후보님도 10년 넘게 붉은 속옷 입고 다니셨다. 그렇게 또 윤석열 후보가 어제 받아치시더라고요. 그건 내 어이가 없는 게 예. 거기에 왜 내 속옷이 들어갑니까? 나는 무속 안 믿어요. 그 붉은 속옷은 왜 입으셨어요? 빨간 팬티는? 아니 그게 붉은색에 대한 그 의미가 내 옛날에 한번 이야기한 게 있는데 예. 정의와 열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열정입니까? 정의와 열정이라는 그 의미를 이제 되새기려고 붉은 넥타이도 메고 그래 했는데 그 붉은 속옷을 입었다는 것도 기자들이 장난삼아 그래 이제 말한 거예요. 그게. 알겠습니다. 예, 정의와 열정이다. 예. 아무튼 뭐 지금 1일 1설화, 1일 1망언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지금 안 떨어지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게 반문 정서죠. 반문. 예. 반문 정서죠. 근데 그 반문 정서가 왜 다른 후보에게 안 가고 윤 후보에게 쏠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난번에 정권을 상대로 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아직 그쪽에 고착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뭐 본선으로 가면서 상황은 좀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지금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는 정권 교체가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정권 교체가 안 되고 정치력도 있어야 되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그 정권 교체의 요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달라져서 요즘은 내가 1등 하잖아요. 내가 1등 하잖아요. 아무튼 어대윤 아니고 돌돌홍 무야홍이다. 지금 그 말씀이세요. 홍준표 후보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민주당에서 가장 유력한 본선 후보라고 하면 이제 이재명 지사인데 어제 홍 네. 후보께서 이 지사를 향해 면후심흑이라는 사자성어를 쓰셨어요. 면후심흑. 좀 말이 어려운데 이게 어떤 뜻일까요? 얼굴은 두껍고 마음은 시커멓다 그 뜻입니다. 이게 중국의 제왕학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 중국 옛날에 황제 제왕학을 보면 후흑학이라고 합니다. 후흑. 그거는 뭐예요? 후흑이라는 게 면후심흑을 줄인 것으로 후흑학이라고 하는데 얼굴은 뻔뻔스러워야 되고 그러니까 수치심을 몰라야 되고 마음은 시커매야지 제왕이 될 수 있다. 거기에서 나온 게 면후심흑입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말인데 지금 이재명 지사를 보면서 그 단어가 떠오르셨어요? 뻔뻔스러우니까요. 뻔뻔스러우니까요. 무상영화 연애 돌파하는 방법도 안 보세요. 제가 보니까 참 뻔뻔스럽고 또 자기 형수한테 욕설한 거 돌파하는 방법도 참 뻔뻔스럽고 이번에 대장동 돌파하려고 하는 방법도 제가 보건대는 참 뻔뻔스럽다. 뻔뻔해야 되나 보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는 인사관리 잘못한 건 인정한다 하면서 유감을 표명했고요. 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습니까? 설계를 자기가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인사관리가 아니고 거기 모든 결제도 자기가 했잖아요. 시장이. 예, 이 지사는 그게 어떻게 그 인사관리입니까? 예. 그거는 인사관리가 아니고 비리 관리고 비리 설계고 뇌물 설계죠. 뇌물 관리죠. 비리 설계, 뇌물 설계를 한 설계자다. 그렇죠. 그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그 홍준표 후보님도 이제 지사를 해보셨으니까 아마 그쪽 그 느낌을 그러니까 지자체에 돌아가는 판을 잘 아실 텐데요. 혹시 지사 모르게 그 아랫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를 해먹었을 좀 속된 말로 해먹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시장 모르게? 그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요. 그렇습니다. 그 비리 구조가 1%의 지분을 가지고 50% 이상의 이익금을 가져가는 그 비리 구조가 이건 시장의 무기인 하에는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래서 물론 시장 몰래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일부 사소한 거는. 그러나 그거는 전체적인 모든 문제를 시장이 몰랐다? 그거는 시장은 그럼 허수아비죠. 허수아비요. 그 몰랐다면 허수아비다. 몰랐다면 허수아비고 알았다면 공범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유동규 본부장은 전혀 측근 아니다. 이 얘기도 못 믿으세요? 측근이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니죠. 측근이 아니더라도 아니 자기 지시 없이 어떻게 그런 짓을 했겠어요? 알겠습니다. 요사이 정치권에 참 신조어가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이나땡이더라고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만든 신조어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나오면 땡큐다. 홍준표 후보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누가 나오든 간에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이재명 후보가 나오면 대선하기는 우리가 좀 수월할 겁니다. 수월합니까? 그럴 겁니다. 혹시 끝까지 완주 못한다고 보세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아마 본인이 대장동 비리 사건을 97년도에 DJ 비자금 사건하고 비슷하게 보는 모양입니다. 후보가 된 후에 DJ는 소위 비자금 사건에 폭로가 돼가지고 검찰 수사를 하냐 안 하냐 거기에 몰렸을 때 그때 김태정 검찰총장이 YS 지시를 받아서 수사 중단을 했거든요. 막 그런 식으로 돌파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는 모양인데 이거는 DJ 비자금하고 다른 사건입니다.
아. DJ 비자금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없어요. 돈을 준 사람들은 전부 DJ가 어려우니까 정치 자금을 주고 몰래 주고 그래야 좋아서 준 겁니다. 근데 대장동 비리는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원주민도 있고 네. 그 입주민도 있고 네. 그리고 국민적 분노가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사건하고 어떻게 그런 착각을 하고 지금 자기가 후보만 되면 이거 바로 사건을 중지시키거나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검사들이 그 사건 중지하거나 무마하면 아마 내가 정권바가 바뀌면 그 검사들은 그 검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럼 검사도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그 이재명 지사가 되면 우린 편하죠. 수월할 것이다. 비리 덩어리고 그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아까 홍 후보님 면후 심흥 얘기하시면서 면후 심흑해야 결국 왕이 된다 이러셨잖아요. 그거는 봉건 시대 이야기죠. 그거는 봉건 시대 이야기고. 그게 옛날에 그 왕 될 때는 왕은 다 뻔뻔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시커매야 되고 그거는 봉건 시대 이야기고.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 질문은 끝까지 완주 못할 것 같다고 보시냐 요거였는데. 저는 끝까지 완주하고 안 하고 후보 되면 자기는 절대 사퇴 안 할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국민의힘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일 우리는 이재명 지사가 되는 게 편하죠.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 지금 청와대 입장이 처음 나왔습니다. 엄중하게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 어제 입장이 처음 나왔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대통령이 수사를 독려하게 되면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 때문에 입장이 좀 곤란할 거예요. 예.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저 특검을 받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에 물러나면서 비리 은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특검을 받도록 해야 될 겁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여당이 특검 받도록 대통령도 좀 힘을 쓰셔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문 대통령이 자기가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악취가 진동하는 거대한 구조악을 어떻게 대통령이 방치하고 자기가 재임 중에 그 비리를 은폐했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까? 근데 지금 검찰, 경찰 막 다 수사하고 있잖아요. 수사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는 척만 하죠. 얼마 전에 유동규 구속할 때 증거 뭐 핸드폰 그거 던졌다고 그 던진 거 그것도 못 찾고 또 무슨 압수수색 가가지고 검사가 둘이 그 피해자하고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무슨 짝짝꿍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조선에서 꼬리 자르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거 검사가 내가 보니까 그거 강 검사가 누군지 그거 검사 맞는지 안 그러면 서로 짬짬해갖고 조작하려고 갔는지 하는 척하려고 갔는지 그러니까 그거 답답하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검사가 저런 짓을 하냐. 근데 기가 막히게 봤어요. 기가 막히게 보셨어요. 근데 대장동 의혹 지금 이렇게 파다 보면은 국민의힘 연루된 인사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다 싹쓸이 해야죠. 싹쓸이 하면 됩니까? 그럼. 그래요. 예, 뭐 여야 그런 거 없는 거죠, 이 사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그 거머리 떼들인데. 홍준표 의원이 대통령 되시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거 민생비리 서민의 피 빠는 거머리 떼들이에요. 그거는 그냥 두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자, 다시 조금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우리가 국민의힘 경선 얘기로 돌아가 보죠. 4강 안에는 누구 들 것 같습니까? 저나 윤석열 후보나 유승민 후보는 이제 안정권에 온 것 같고 나머지 한 사람인데
아따 나머지 올라오신 분이 토론이 되는 사람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토론 다들 잘하시지 않아요? 잘하는 게 아니고 예. 억지 쓰고 억부 쓰고 억지 쓰고 남 뒤집어 씌우고 아이고 나 그래 하는 사람은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누구예요? 그게 누구신데요? 누구라고 하면 또 이제 선거법을 위반했니 그럴 테니까 내가 하기가 좀 그런데. 혹시 예. 하태경 의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혹시? 또 난 누구라고 지적한 적 없어요. 제가 말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했냐면 계속 부딪히세요 두 분이. 이제 우리 홍 후보님하고 우리 하우 억지를 부리는 거죠. 억지 부리시는 겁니까? 하우 후보님이? 거기에 토론을 할 때는 불과 1, 2분밖에 이야기 못 해요. 예. 설명할 기회도 안 줘요. 지 혼자 억지로 이래 뒤집어 씨앗 뿌리고 끝내 뿌리고 이래 하니까. 지 혼자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분 혼자 이렇게 조금 말을 좀 또 꼬리 잡히세요. 지 혼자 해도 되죠. 내가 나이도 지보다 많은데 뭐. 근데 이제 하태경 후보님은 속이 상하셨던 게 뭐냐면은 어떻게 같은 당 경쟁 후보인데 XX 하던 놈이다. 주업 해버릴 수 있다. 요거는 너무 심한 막말 아니냐. 속이 많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구라고 지적한 적 없어요. 특정하진 않으셨습니까? 특정한 적 없어요. 단지 내가 딱 한마디는 했어요. 그 당원들이 있는 자리니까 얼마나 편한 자리입니까? 예. 그래서 농담 섞어 감히 한 소리고. 그리고 누구라고 특정한 지적은 없고 단지 당원들한테 그 이야기는 했어요. 4강이 들어가면 토론이 치열해질 건데 하태경 후보만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는 했어요. 네. 그게 속상하셨나 것 같네요, 하 후보님이. 왜 그 이야기는 할 수 있죠. 나 4강 들어가 토론할 생각하니까 말이 안 되는 분하고 토론할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고. 그 정도세요. 그러면 일단은 그분은 좀 안 붙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신 거고, 하 후보님은 저희가 또 모셔서 말씀을 좀 따로 듣기로 하고. 자, 이제 따로 들을 것도 없어요. 오늘 내일 정리되면 이제 다 끝나는데 뭘. 왜 그러세요? 하 후보님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준비를 하든 떨어진 사람 불러서 물어보면 뭐예요? 홍 후보님 이제 인터뷰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돼서 최근에 보여주신 정책 중에 눈에 띄는 게 휴머니즘, 페밀리즘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잠깐 해주실까요? 지금 페미니즘 열풍에 물어가지고 오히려 여성 상위 시대가 되는 거는 좋은데 이게 페미니즘 열풍으로 남녀 간의 젠더 갈등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휴머니즘으로 가고 페밀리즘으로 가자. 소위 우리가 사는 첫 출발의 단계가 가장 소단위가 가족 공동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정책을 전환하자는 거죠. 그런 의미군요. 페밀리즘, 가족을 생각하자, 남녀 갈등 해소하자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 또 경선 진행되면서 다시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